안녕하세요. 저희 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중국이 7월부터 무리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법률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외국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 특별한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 한인 커뮤니티를 크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시진핑 집권 체제를 비난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신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새로운 반간첩법을 발표하여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공공기관을 촬영하는 행위가 간첩으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는 개정된 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중국이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은 간첩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관련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안보 이익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중국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수사관에게 조사, 증거 수집 및 용의자의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외국인의 경우 추방당하고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촬영이 간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행객들이 여행의 추억을 담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중국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 감소로 이어져 국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반간첩법에 개정된 규정을 인지하고 공공기관 촬영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문제를 피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현지 규정과 규칙을 학습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률 위반 및 원하지 않는 일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외국 기자들과 시민들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는 걱정스러운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일본 및 한국 관광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은 개정된 반간첩법이 개정될 때까지 17명이었습니다. 일부 체포 사례는 일반 일본인 관광객이 간첩으로 간주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해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경고 조치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경찰에 의한 개인 자산 검사 및 감시와 마주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이나 민감한 정치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도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우려스러운 제약을 가중시킵니다.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한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 개정된 반간첩법이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체포 및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은 중국 방문 시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러한 경고 조치에는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것, 군사시설 및 보안 제한 구역을 촬영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정보 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골동품 또는 선물 구매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경고와 제한 조치는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평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상황을 전하기 위해 외국 기자들은 다양한 장애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반간첩법이 거의 모든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언론인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간첩법의 모호성과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준수하기 어려워져 기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간첩법 개정 전에 외국 기자들이 체포된 것은 그들을 체포한 당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개정된 반간첩법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외국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중국 상황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와 제한에 직면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과 중국은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롯데마트를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 4월에는 미국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지사를 기습해서 직원을 신문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연구 및 자문기업 포레스터 리서치가 중국의 단속 강화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수틀리면 기업에 보복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업을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권리와 영향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데니스 와일더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사업을 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복 조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 집행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격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보복 조치와 외교관계법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위협과 대립 상황은 중국과 사업을 하는 국가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과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문화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은 시진핑의 독재 정권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민조차도 이러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국가의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투자라는 대응책을 제시해왔던 중국이 이젠 민간 기업과 가계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다시 우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올리브 가지를 건네는 제스처를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당초 코로나19 방역 봉쇄가 해제됐던 올해 초만 해도 경기 반등을 예상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를 지나는 가운데 각종 지표가 디플레이션 쪽을 가리키자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2월 1.0%를 기록한 뒤 3에서 5월 1% 미만을 보이다 6월에 0%로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황도 심각합니다. 작년 10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니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큰 동력은 수출인데 이 분야의 약화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각국의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자 중국의 수출도 별도리가 없는 셈입니다. 올해를 중국 투자의 해로 정한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언 그룹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올해 1분기 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천억 달러에 비해 5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반간첩법을 강화함으로써 서방 경영인들로선 일상적 비즈니스 활동조차 스파이로 오인당할까 우려하는 지경입니다. 외국 직접 투자의 감소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